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새벽 6시입니다. 따라서 어둠이 가장 깊지만은 곧 광명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반도 정세도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좌익 세력들은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쏜 것 중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서 이것을 옆으로 펴면은 미국의 거의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핵인종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핵인종이라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호해주고, 그리고 북한을 추종한 세력을 제가 핵인종 세력이라고 합니다. 종자. 핵인종 세력이 제세상을 맞는 듯이 애국자들을 침묵시키고 분별력이 없는 국민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세계사의 진행 방향,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만든 문명 건설자들의 피, 땀, 눈물, 이런 가치와 다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노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다소 걸릴지는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짓은 멸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남북한 좌익 세력들의 무기는 거짓과 폭력입니다.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자신을 던져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심재철, 안양에서 5선을 하고 과거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운동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감옥에도 간 적이 있고, 또 MBC 노조를 설립한 핵심 인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치인으로 변한 사람, 가장 확실한 보수적 가치 또는 대한민국적 가치의 수호자로 볼만한 이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이분이 비교적 조용한 분인데 이틀 전부터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밑줄 치면서 읽어보아야 할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준비한 글이면서 또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어떤 전략 강박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은 불법이다. 그것은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권력을 얻고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내용상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내란이다. 따라서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에 요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탄핵에 대한 불복이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반발에 대해서 어제 심재철 부의장이 또 두 번째 입장 발표문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의외로 메이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작게 취급하고 있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특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큰 뉴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부의장이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되겠다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다소 의외입니다. 자, 우선 어제 심재철 부의장의 제 2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본 의원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법치 파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소외해야 하는 국회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본 의원은 더 이상 법치 파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애국을 왜곡하여 위협하는 대신에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참된 의미를 돌아볼 것을 다시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법 절차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한 의사를 탄핵 불복이라거나 대선 불복으로 왜곡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회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 형법 제87조 임을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 그 자체를 파괴시키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집권 세력은 국가의 그 누구보다도 정체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1년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심재철 부의장은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반국가적 성향, 좌경적 성향, 때로는 친북적 성향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국정원의 이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를 주도하는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더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는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국정원 TF가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국정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심재철 의원은 내란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두 번째 성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물리적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부신 과학기술 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이다. 말하자면 무기를 들고 폭동하는 것도 내란주의에 속하지만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SNS를 통해서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또 반국가적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것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폭동으로 볼 수가 있다. 폭동에 대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렇게 이어서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가안보 선진국인 미국은 선동과 거짓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맥 빠지는 말, 그리고 어떤 불법 수단을 동원한 무정부주의의 시도, 또 심지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중들에게 2시간 동안 징집 또는 입대를 방해하는 연설을 한 것이 나라가 외국 세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방어하려 하고 있을 때 국가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버리려 하는 경솔한 운동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도 있다. 또는 국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안보국 NSA의 기밀을 위키리크스에 누설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죄로 기소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의 활동 내용이 관점에 따라서는 국가 반란의 간첩죄로 기소된 스노든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인다. 혹시 이런 걸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 TF팀이 국정원의 정보를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 더구나 안보상의 기밀, 더구나 대북 공작 같은 그 자료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노출시키고 있다. 이것은 물리적 폭동보다도 오히려 더 심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심재철 부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현 정부가 이념을 기준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질서문란의 외형적인 모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와 사실, 국가기밀에 접근할 위원들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제정해 정식의 법률기구를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하는 게 법치주의이다. 이 법치 파괴와 국헌 문란에 대해 공론화에 붙이길 요구한다. 여기서 심재철 부의장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안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책임자 4사람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한쪽으로는 공론 아래 붙이자. 이 문제를 지금 국가 정체성 변조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공론화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국법질서 수호에 책임이 있는 자리인 국회 부의장직에 있는 본인으로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 공세를 폈는데,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의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바, 그리 되면 국회 부의장직에서 기꺼이 사퇴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 대토론회로 민주 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 각 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정과,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 과정, 청와대의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 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자료,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내용과 회의자료,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이 엄중한 북핵 위협의 준전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순국 선열을 포함한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않는지 겸허히 반성하면서 과거로가 아니라 미래로 전진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9일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론화, 지금 집권 세력이 좋아하는 공론화 방식, 즉 공론화위원회 방식, 그리고 국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국민들의 참여하에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야 된다. 이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법치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이것입니다. 지금 국가 정체성의 변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 한 7, 8개월 동안의 정책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몇 개 열거하면, 첫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민이 참여한 선거에 의해서 이룩된 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합법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소련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김일성이가 꼭두각시 노름을 하면서 만든 북한 정권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다르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 제정을 통해서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런 점에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또 국제적 공인을 받은 합법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내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로서 건국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사적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에 정통성을 주겠다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정체성의 가장 기본을, 정통성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심재철 의원의 말하는 이런 모든 우려는 근거가 있다. 그리고 마침 어제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안보기구는 국군과 국정원이었어요. 그 국정원이 수사합니다. 국정원의 수사는 역사가 오래되고 또 외국과의 협력 관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요원들이 우수하고 해서 과거에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현희 사건 수사, 198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폭파 사건 범인 김현희 수사는 아주 세계적 영향을 끼친 수사입니다. 뭐 송도율 수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최근 1987년 이후에 이른바 민주화가 된 이후에 국정원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없어요. 논란이 있는 사건은 몇 개가 있었지만은 최소한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국정원 수사 기능을 해체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간첩 수사를 가장 강화해야 될 이 시기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의문까지 포함하면은 국가 정체성, 국가 정통성의 변조가 지금 합법을 가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권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좌파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 등등 반대한민국적 성향의 세력이 정권과 합세해서 일종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그것을 또 촛불혁명이라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사실은 촛불혁명이란 말이 이 심재철 의원이 이것은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의 한 증거입니다. 권력자가 내가 지금 혁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내란을 하고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란도 국헌을 문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모든 문제를 총괄해가지고 끝장 토론을 정부도 참여하고 야당도 참여하고 홍위병 역할을 하는 사람도 참여하고 애국 세력도 참여해가지고 공영방송 중계하는 속에서 이번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공론화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국민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대규모 만민 공동회 같은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하자. 국민들이 알면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국민들이 알도록 하자. 라고 하는 심재철 이 국회 부의장의 제안에 대해서 무슨 조선일보 주필을 지내신 류건일 선생이 먼저 그것은 상당히 해볼만한 일이다. 해볼만한 일이다. 라고 말하자면 찬동하고 나오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법치의 방식으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피를 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를 부르기 전에 우리 말을 불러야 됩니다. 말로 합시다. 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다면 민주적 방식, 즉 토론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링컨이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위기를 당면했을 때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진실을 알리느냐 알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최소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자. 여야 가리지 말고 다 참여한 토론을 통해서 알리자라고 제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제의를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